네, 이제 전기장 문제 두 번째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까지 한 거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거는 어, 그 수소 원자의 띠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죠. 어, 처음에는 전하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에서 문제 푸는 형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체는 여기 있는 그림과처럼 고체들은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은 왼쪽처럼 두 개 모였을 때, 세 개 모였을 때, 네 개 모였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원자들이 고체처럼 이렇게 막 원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원자 궤도, 그 고유 원자 궤도들이 서로 겹쳐요. 이렇게 막 겹치다 보면은 마치 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체의 경우는 궤도가 아니라 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띠는 사실은 많은 궤도들이 중첩이 된 결과죠.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띠 안에 있는 전자들은 사실은 궤도에 있는 건데 그게 모여서 마치 띠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이 같은 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자의 에너지는 다 달라요. 전자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 문제는 거의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띠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자의 에너지는 다 다르다. 이거는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자는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쵸? 요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요 띠와 그 위에 있는 요 띠. 그 여기는 이제 이게 뭐지 이름이? 하여튼 띠와 띠 사이의 그 글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고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진다.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에너지는 커집니다. 보일 원자 모형에서 보면은 우리가 n 이퀄 1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n 이퀄 2, 3 갈 때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진다는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원자의 수가 매우 많을 때 에너지 순위가 매우 가깝게 모여 거의 연속적인 띠로 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매우 가깝게 모여서 거의 연속적인 띠를 흐르는 이렇게 띠를 이룬다. 요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티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앞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 띠를 형성을 하고 요 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도체와 그 다음에 절연체 또는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죠. 띠 이론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 원자과 띠에는 이제 체외과 원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원자과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띠 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원자과 띠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전도띠에 올라가면은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들이 이쪽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생기면서 이쪽은 양공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양공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비어 있는 곳, 여기는 전자가 하나 차진 곳. 자, 그러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원자과 띠와 하얀색이 전도띠인데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완전히 붙어 있는 저 여기 보면 여기 하얀색이 이런 걸 도체라 그럽니다. 도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리가 아주 멀면 부도체라 그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중에 하나로 했으면 얘는 이제 요만큼의 거리는 이게 반도체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는 원자과 때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쉽다. 그렇죠? 도체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체는 전자가 잘 흐르죠. 전기가 잘 흐르죠. 그래서 전이하기가 쉽고 B는 원자과 띠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기 아직 전도띠로 전자가 안 올라와서 양공이 없으니까요.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전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양공이 생기고요. 양공이 생기고 여기 전자들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양공은 보통 이렇게 구멍을 따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구멍이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가 올라가면 여기 양공이 생기고 여기 전자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과 띠에 양공이 생기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이것 3개 다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앞에 있는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보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전도띠예요. 그리고 원자가 띠고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도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띠 틈으로 띄어져 있는 거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도체일 수도 있어요. 이 틈이 뭐 멀면은 부도체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A는 도체다. 네, 맞죠. 그러니까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딱 붙어 있으면 물론 그 위에 다시 띠 틈이 있고 전도띠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요거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도체예요. 전기 전도성은 B가 A보다 좋다. 도체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전도기 전도성이 높죠. 그래서 B가 A보다 좋다는 틀입니다. 얘는 반도체 또는 부도체일 거니까 B의 전자계대인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전자가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왔죠. 전자가 D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달라요. 이 띠 안에 있는 전자니까 사실은 다 같을 거라고 하지만 이 띠는 사실은 궤도들이 중첩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중첩된 궤도 안에 각각의 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띠처럼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에너지는 다 다르다. 같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물어보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반도체를 설명할 때 앞에 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보면 반도체를 설명할 때 앞에 보면 완도체는 이제 실리콘이나 이제 규소 이렇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4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가 이렇게 4개로 실리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건데 이 문제보다 요거를 보는 게 나으려나? 네, 이런 식으로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A가 있고 반도체 B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는 이제 게르마늄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저마늄으로 했는데 실리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원래 4개 있는데 AS라는 원자권 전자가 5개짜리를 하게 어, 그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게르마늄에 AS가 변경이 되면서 전자가 하나 남게 되죠. 이렇게 전자가 하나 남는 형을 우리가 N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움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3개짜리이기 때문에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양공이 생기고 이런 거를 이제 P형이라 그럽니다. N형, P형.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생기는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어 3가나 또는 5가를 갖다가 전개해서 그래서 3가를 하게 되면은 P형이 되고요. 5가를 5가 전자를 가진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은 이건 N형이 되고요. 3가는 P형이 되죠. P형 반도체가 되는데 N형은 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거고요. P형은 양공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거를 이제 띠 이론으로 보면은 전자가 생긴 N형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 전자는 남은 전자이기 때문에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 전도띠 레벨보다 살짝 밑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까워서 저기 전기를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N형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얘는 이제 양공이 그러니까 보시면 P형 같은 경우는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어 양공이라는 거는 저기 그 에너지 준위 안에 있는 요 안에 저기 원자가 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띠 안에 이 이 양공은 이 띠보다는 살짝 높은 그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준위가 원래 원자값보다 살짝 높은 이런 상태. 요거는 이제 P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는 P형 반도체다. 가는 아까 N형 반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의 전자 운반체는 가는 N형이니까요. 운반체는 전자죠. N형은 전자가 하나 남아도니까 나는 P형인데 전하 운반체는 양공이죠.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고유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된다. 나는 P형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도핑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죠. 답은 니은만 답이네요. 지금 요 설명들은 사실 앞에 이제 그 이론 설명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이라는 반도체는 실리콘은 사가 전자를 그러니까 체외곽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에다가 3개짜리를 도핑을 하게 되면은 양공이 하나 생겨서 P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5개짜리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를 도핑하면 전자가 하나 나오면서 N형이 된다.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D 형태로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예,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반도체는 실리콘 또는 저마늄이에요. 이 저마늄도 체외곽 전자가 4개짜리죠. 실리콘도 4개짜리고 이 4개짜리에 AS 비소를 첨가하게 되면 얘는 5개짜리이기 때문에 N형이 되고요. 인듐을 첨가하게 되면 얘는 먼저가 내가 3가짜리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모자라는 그래서 양공이 생기는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N형이고요. B는 P형이니까 A는 N형, 여기 P형이죠. 이렇게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오드 여기서 N은 네거티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P는 파저티브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P는 플러스에 연결하게 되면 그게 순반향이에요. 여기 있는 전지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지금 플러스에 N이 돼 있으니까 N은 원래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연결된 순방향인데요. 즉 이 전압은 지금 역방향으로 좀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A의 불순물은 음이온, B의 불순물은 양이온이 된다. 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요 A에서 불순물은 그 AS죠, 그죠? 비소죠. 비소가 불순물인데 이 비소는 전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겠죠. B에서는 불순물이 인디움인데 인디움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전자가 부족하면 우리가 전자가 하나 나가면 어떻게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학적인 얘기긴 한데 아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N형이고 B는 P형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회로에서 전류는 A에서 B로 흐른다. 전류가 지금 안 흘러요. 왜냐면은 전압을 거꾸로 걸었기 때문에. 어, N하고 P가 되어 있는 다이오드는 반드시 N하고 P가 있으면 N에는 마이너스를, P에는 플러스를 연결해야 전류가 흐릅니다. 그 반대로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 있죠. 네, 그 이유는 여기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이론 쪽에 다시 한 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답이 없네요. 답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이 기억이 좀 애매하니까 얘가 아니고 답은 이제 니온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일단 디귿은 확실히 아니니까요. 디귿은 확실히 아니고 기억이 좀 애매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A에서 반도체 A의 불순물이라는 건 저는 요걸로 봤는데 여기 음이온이 된다. 불순물이 음이온이 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설명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림이 좀 안 돼서 내가 그림을 좀 추가를 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빈 동그라미는 양공이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차 있는 이 점들은 이제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은 이쪽은 N형 반도체고요. 이쪽은 P형 반도체죠. 근데 전압이 왼쪽이 짝대기가 긴 게 플러스니까요.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P에 플러스가 그 연결돼 있고요. N에 N형에 마이너스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순반향이에요. 이게 잘 보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이 전자는요 이쪽에서 전자들이 계속 공급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쪽이 전압이 마이너스, 이 전하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은 전하는 밀어내니까 N은 이쪽으로 계속 이쪽이 아니라 N은 이 반대쪽인 요 이쪽으로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얘도 플러스고 P는 사실 양공이지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하에 의해서 밀려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여기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는 거죠.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 원래 전공이라 양공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니까 전자를 받아가지고 중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 계속 전자가 와서 이쪽 양공과 만나가 중성이 되니까 전류가 이제 계속 흐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들이 여기 요 위에 있는 띠, 그 전도띠에서 저기 그 원자과 띠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자들이 올라가다가 양공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요 경계에서 툭 떨어져서 그 원자과 띠로 이렇게 내려오는다. 요 전자들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사실은 빛이 방출됩니다. 방출되고 이 빛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그 빛이 나는 걸 이용 발광 다이오드라 그러죠. 그래서 뭐 L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은 마이너스에 P가 있고 플러스에 N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역방향으로 흘러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류가 여기에 마이너스고 얘는 양공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로 오지 않고 저기 전압이 걸린 쪽으로 이렇게 밀려갑니다. 이쪽으로 밀려가고요. 요 N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전하가 끌려가죠. 인력이 작용해서 끌려가니까 이 가운데 이제 이거 두 놈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전자와 양공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보면은 가는 역방향, 나는 반대죠. 가는 순방향이고 나는 역방향입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가보다 나가 불순물이 남아있는 층이 넓다.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어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 불순물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층이 넓다. 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가는 전이차 장벽이 낮아서 확산에 의해 전류가 잘 흐른다. 네. 전이차 장벽이 낮다는 건 여기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장벽이 이렇게 높다는 거, 얘는 짧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거는 사실 확산에 의해서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확실히 아니고, 나가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넓대. 사실 여기를 이제 불순물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순물이 요 층이라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티귿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이 표현들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래서 일단 얘는 기억은 확실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것들은 다 뺍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이나 니은 디귿인데, 확산에 의해 전류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르는 건 맞는데 이게 확산에 의해서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가보다 나가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넓다. 불순물만 남아있는 층이 넓다. 이 불순물이라는 의미가 교과서에 뭐 어떻게 의미했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디귿이 맞다고 하면 확산에 의해 전류가 잘 흐른다. 확산. 이걸 확산이라고 그러나요? 확산이라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니은일 것 같은데요. 불순물만 남은 층, 요 의미가 지금 잘 몰라서 요 책에 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상. 자, 앞에 요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다. 아까 저기 n하고 p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n하고 n이 자유전자가 p로 이렇게 양공으로 떨어질 때 이 에너지 차이로 빛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 여기 전자가 있고요. 이놈이 뚝 떨어져서 양공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면은 요만큼 에너지가 이제 궤도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빛이 발생을 해요. 빛. 이렇게 빛이 발생하는 걸 발광 다이오드라 그러죠. 지금 요게 이제 그걸로 얘는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빨간색이 나올 정도의 궤도 차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 이제 다이오드가입니다. 자, 보면 어쨌든 이게 색깔이 나오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N형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P형은 여기가 쭉 가서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흔들리죠? P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겠죠. 자, 문제를 보면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 그게 맞죠?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이면 여기는 전압을 조절할, 전원장치라는 건 전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즉 전류를 더 많이 흐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 있고 적게 넣을 수 있는 건데, 전압을 높이면 더 밝은 색이 나온다. 전압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에너지는 사실은 요 높이기 때문에 더 밝은 색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계속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 색이 나오는 원리가 요 에너지 레벨과 요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전도띠에 있는 에너지 레벨과 그다음에 원자가띠 레벨의 차이, 그러니까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차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죠.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이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색이 나옵니다. 더 밝은 색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띠틈이 더 큰 발광다용이라면 요 띠틈, 요게 띠틈이죠. 그래서 이 띠틈이 더 크면요 광자의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네, 이건 맞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빨간색이 나올 만큼의, 이제 빨간색 파장이 나올 만큼의 이제 띠가 있는 건데, 이 띠를 더 넓히게 되면은 빨간색이 아니라 더 짧은 파장이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답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